자, 오늘 배우는 집합이라는 단어는 진짜 쉬워요. 근데 사실 집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함수라는 거를 배웠을 거야. 중학교 때. 근데 이 함수라고 하는 거의 정의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사실 집합부터 시작을 하거든. 근데 너희들 중학교 때 함수를 배웠을 때는 집합을 모르는 상태. 원래는 중학교 과정에 집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합을 다 하고 나서 함수를 했기 때문에 뭐 정의역이라든지 치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역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완전히 잡고 시작을 했었다면 지금 교육과정상에서는 이 함수를 할 때 그냥 x의 범위, y의 범위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최대치수 구할 때도 이 범위를 이 집합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수직선으로 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합을 정확하게 배우고 집합의 이 개념을 가지고 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 이제 집합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명제라는 걸 또 배우게 되고, 그다음 부등식의 증명, 뭐 절대부등식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함수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함수 개념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처음 배우면.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함수 개념이랑 지금 여기서 배우는 수학 하에서 배우는 함수 개념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번 특강을 통해서 이 함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자. 이게 사실 이 수학하 특강의 목표가 되는 거고, 함수가 제대로 이해된 상태에서 너희들 샘플 수업 다 들어봤지? 공개 수업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 그 다음에 뭐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확한 이 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다시 너희가 머릿속에 개념으로 확 잡혀 있어야지 수학하 듣는 게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수학하 듣는 걸 선생님이 추천을 했던 거고, 어쨌든 오늘은 집합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집합이 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합은 뭐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할게요. 일단 집합의 정의를 다시 한번 봐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쁜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건 안 된다는, 집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를 완전히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반 학생들 중에서 여학생들의 모임, 이건 분명하게 다 결정이 되잖아요, 그지? 이런 것들이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 하나하나를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합니다. 간단한 용어 정리 먼저 시작합시다. 그래서 집합과 원소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A는 집합 A에 속한다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기하기로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먼저 잠깐 설명을 해줄게. 보통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중괄호를 써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원소들을 하나하나씩 써줘.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이다, 2다, 3이다, 4다 이렇게 4개가 들어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집합 A라고 하는 거는 1과 2와 3과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라는 뜻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원소를 직접 나열해서 표기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4개만 있으면 참 괜찮지만 1부터 100까지였다고 생각해봐. 너무 많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다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조건을 대신 제시해서 표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합 B라는 게 있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얘를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로 했대. 그래서 가운데에 구분선을 하나 딱 그어놓고요. 여기 앞쪽에는 얘가 이제 원소로 들어갈 애가 되는 거고, 요 뒤쪽에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원소들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을 원소로 쓰겠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x가 1에서부터 100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라고 정확하게 딱 명시를 해줘버리면 여기 이렇게 되는,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그런 x들을 원소로 쓰겠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겠다 라고 한다면, 얘는 1, 2, 3, 4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100까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원소 나열법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조건 제시법, 요 표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 여기는 요 표현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모든 함수, 정의역이나 치역 같은 거는 다 조건 제시법으로 표기가 될 거예요. 오케이? 조건 제시법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됐죠? 그럼 예를 들어 조금 연습만 조금 해보고 가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대.
어떤 집합 x라는 게 있었는데 그 집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2x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거는 1에서부터 5 사이에 이렇게 돼 있는 x는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줬었나 봐.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지금 이거는 지금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그런 원소를 표기하는 방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봐봐. 1부터 5까지 x는 다 되게 자연수만 된대. 그렇게 되는 그 x들을 2배 한 걸 원소로 쓰겠어요 라는 뜻이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부터 되겠어? 2부터 되겠죠?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0 이렇게 딱 5개만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만 봐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렇게 숫자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혹은 순서쌍이라는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집합 자체가 들어갈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사실상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에 1,2입니다. 그 다음에 뭐 2,3입니다. 그 다음에 3,4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면은 여기는 얘는 1,2라는 순서쌍과 2,3이라는 순서쌍과 그 다음에 3,4라는 순서쌍을 원소로 가는 집합이군요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는 얘를 잠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봐봐. 어떤 집합이 있었는데 그 집합은 x, y라고 하는 거를 원소로 갖겠대. 오케이?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고 했더니 x는 1에서부터 3까지인 x는 자연수랬어요. 이렇게 됐대.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거는 x 더하기 2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살짝 바꿔보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x가 될 수 있는 것 먼저 생각해봐야지. 내가 지금 원소로 쓰는 건 x, y잖아, 그지? 원소로 쓸 수 있는 x들은 1부터 3까지니까 1, 2, 3만 된단 말이야. 그죠? 1, 2, 3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뭐 이렇게 될 거고 2, 뭐 이렇게 될 거고 3, 뭐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건 그 x 값에다가 얘가 1이었을 때는 거기다 1 집어넣었더니 얘는 3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얘가 4가 됩니다. 3 집어넣으면 얘가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얘가 사실은 뭐냐면 y는 x 더하기 2라고 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의 원래 정의예요. 오케이? 나중에 이제 함수 파트 가서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는 얘가 그래프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르지.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얘가 그래프의 정의고요. 집합을 가지고 표현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대.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쭉 하나 그려주고 여기에 3도 들어가 있어요, 5도 들어가 있어요, 7도 들어가 있어요, 10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대요. 여기는 얘 이름을 뭐 C라는 집합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를 가지고 어떤 표현 방법이라고 하냐면 벤 다이어 그램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 원소 나열법,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써준 여기 얘는 집합의 표현법이에요. 얘는 지금 교재에 안 나와 있어요. 요거는 하나 정리해 봅시다.
됐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집합이 뭐야? 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그 대상을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걔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는 세 가지 표현 방법을 배웠어. 첫 번째, 그냥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원소 나열법. 두 번째,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 조건 제시법. 그 다음에 저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벤 다이어그램. 집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러니까 집합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집합을 표현할 때는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라고 꼭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어떤 집합을 내가 표현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5라는 애가 있고 7이라는 애가 있고 10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 그런 집합을 표현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꼭 반드시 이렇게 중괄호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냥 이걸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라고 그냥 말하지 말고 이렇게 꼭 표현을 제대로 해줘야 돼. 그렇지?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그럼 봐봐. 집합과 원소의 관계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A라는 집합이 있었는데 걔는 1과 2와 3과 4를 원소로 갖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돼 있을 때 1이라고 하는 거는 A의 원소입니다 라는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했어. 그러니까 봐봐. 집합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뭐냐면 그냥 셋이에요. 셋. 우리 그 여기 햄버거집 가면 햄버거 세트 팔잖아. 그지? 그러니까 햄버거 집합이야. 네? 거기에는 그 원소로서 뭐가 들어있겠어? 햄버거도 있을 거고 콜라도 있을 거고 감자튀김도 있을 거고 등등등 그렇게 있는 거기는 얘 집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그 원소는 영어로 뭐냐면 엘리먼트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2를 따서 여기는 2를 그냥 이렇게 표기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거는 A의 원소입니다 라는 뜻으로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5라고 하는 거는 A의 원소가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됐죠? 원소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소가 아닐 때는 속하지 않는다.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집합 중에서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몇 개나 있었을까? 집합 B는 몇 개나 있었을까? 원소가 100개 있겠죠? 그지? 걔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집합 B라고 하는 애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라고 해서 NB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10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N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냥 함수라고 생각해. 여기다 집합을 집어넣어요. C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얘는 몇 개일까요? 조상호에서 하세요. 뭐야 어디 갔다 온 거야? 얘는 몇 개 있습니다? 4개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나요? 여기까지가 집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그 개념 코코로 한번 가보자. 4페이지 또 보세요. 자, 1번 먼저 볼게요. 1번. 집합인 것은 동그라미, 아닌 것은 X를 쳐주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깊은 강들의 모임. 여기는 얘는 되게 주관적이죠? 오케이? 근데 여기는 아닙니다. 집합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혈액형이 A형인 학생들의 모임. 정확하게 객관적이죠? 얘는 집합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광역시의 모임. 물론 객관적이죠. 되나요? 그 다음에 영인의 학교 화단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여기 얘는 주관적입니다. 그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얘는 집합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2번 넘어가서 여기 있는 얘를 원소를 나열하는 법,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얘는 뭐가 될까요? 10 이하의 소수인 그 x들을 원소로 써주세요 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면 10 이하의 원소는 2부터 시작해서 3, 그 다음에 5, 7 이렇게 끝나겠네. 되나요? 집합 B를 한번 여기는 얘 표현해보자. 얘는 뭐가 될까요? 체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 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1,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다예요. 넘어갑니다. 다음 이렇게 돼 있대요. 자, NA를 구해주세요. 이 뜻이 뭐라고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었어요. 그죠? 여기는 얘 한번 풀어보자. 어떻게 될까요? 얘 몇 개 있어요? 보니까 50개 있겠지 뭐. 됐어요? 그 다음에 집합 A 여기는 얘를 봤더니 여기는 얘 잠깐만 다시 봐봐. 얘 잠깐 다시 봐봐.
x라고 하는 건 절대값 x가 2보다 작대. 그럼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는 거는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라는 뜻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1과 0과 1 이렇게 세 개밖에 없었겠네? 그지? 그러니까 요 세 개를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이 집합 A였습니다. 그러니까 얘의 개수는 3개가 되겠군요. 이렇게 풀어주면 간단하죠? 4번으로 가보자. 4번은 어때요? 요거는 뭐 그냥 엘리먼트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되게 쉬운 그냥 넘어가죠. 그 다음에 5번 하기 전에 다시 앞으로 가서요. 그럼 이제 집합이 뭔지 배웠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뭔지 배웠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부터는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니까 항상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에서 너희들이 제일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상 관계예요. 관계. 오케이?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되게 중요하다고 선생님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런 관계들이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보고 싶냐면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를 보고 싶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었나 봐. 집합 A라고 하는 게 1과 2와 3과 4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합이었어요. 근데 집합 B라고 하는 게 얘는 2와 3만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 그치?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상황일 때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면은 여기 집합 A를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집합 B가 들어가서 여기 2랑 3이 있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1과 4가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완전히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이런 관계를 A라고 하는 게 B를 완전히 포함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호로 저렇게 써. 오케이? 얘는 이제 이렇게 대소비교하는 요 기호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얘는 뭐의 약자냐면 컨테이너 약자예요. 포함합니다. 포함 관계. 오케이? 그래서 C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집합 중에서 봐봐. 이렇게 생긴 그냥 집합도 있어. 얘는 지금 상황인 거야. 안에 원소가 들어있니 안 들어있니? 안 들어있죠? 이런 집합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기호로는 동그라미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라는 뜻으로 이제 이렇게 쓰기도 했어. 됐나요? 요거 이제 기호, 공집합 이렇게 돼 있는 상황. 그럼 봐봐. 일단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었나 봐. 어떤 집합이 있었어? 거기 안에는 무조건 공집합이 들어있을까? 그렇겠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합이 여기 안에 무조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여기는 공집합이 존재합니다. 다시 그래서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봐봐. A라고 하는 여기서 얘를 내가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A라고 하는 애는 A가 주어였을 때 A는 B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번째 B가 주어였을 때는 B는 A의 부분 집합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기억해 놓자. 다시? 다시. 이런 기호, 여기는 이 상황 가지고 A가 주어였을 때 A를 기준으로 하면 B를 포함합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B라고 하는 애 있잖아. B라고 하는 애는 A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자, 여기 있는 이 상황 다시 한번 봐. 이거 지우고 다시 쓰자. 자,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은 A에 포함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봐봐. 집합이 여기 지금 A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 똑같이 A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A 안에 A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A라고 하는 건 A의 부분 집합이 되고요. A는 A를 포함합니다 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집합에서 이 두 가지는 꼭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여기 있는 얘를 해석한 거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요. 이렇게 인식을 딱 머릿속에 가지고 있자. 그렇지?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됐나요? 여기 이제 정의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게 쉽게 풀리는 단원이에요. 정의만. 근데 정의 공부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상황 공부. 되게 지겹지. 봐봐. 자, 이제 어디까지 공부를 한 거면 여기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는 이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 얘는 간단해요. 자, 여기에 지금 C라는 집합이 있었나봐. 그 안에 B라는 집합이 들어가 있었나봐. 그 안에 A라는 집합이 들어가 있었나봐. 오케이?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거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는 C의 부분집합이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결론을 가지고 나는 요 C라는 집합과 A라는 집합의 관계를 지금 찾아보고 싶어요 라는 뜻이거든. 그럼 당연히 A라는 집합은 C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일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어렵지 않죠? 그게 그냥 세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지, 두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봐봐. A라고 하는 거 안에 B가 이렇게 들어가 있대. 그 다음에 B라는 거 안에 또 A가 이렇게 들어가 있대. 이게 지금 동시에 지금 만족돼야 된대. 어떤 상황일까?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있어요. 어떻게 되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럼 동시에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론이 뭐겠어? 요거 두 개의 결론은 뭐겠어? A랑 B랑 이렇게 같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집합의 상등이라고 해서 집합의 상등이라고 해가지고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얘 정의는 이겁니다. 오케이? 저게 정의예요, 그냥.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A랑 B라는 집합은 서로 같다고 하고 기호로는 A는 B입니다. 저렇게 나타내기로 했대요. 그 정도 기억해 놓으면 돼. 됐죠? 다음 마지막 이제 진부분집합 얘기만 하면 끝나는데 봐봐. 그럼 A의 부분집합 A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1과 2와 3만 가지고 있는 집합이었대. 나는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A의 부분집합을 다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민아 어떻게 될까? 부분집합 그래,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어. 그지? 또 자기 자신도 있었어. 그지? 1과 2와 3 이렇게 있는 애도 있었어. 그 다음 또 자연수 1이랑 2랑 3을 포함한 그 이거잖아. 네, 1만 가지고 있는 집합도 있었을 거고 2만 가지고 있는 집합도 있었을 거고 3만 가지고 있는 집합도 있었을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1과 2를 가지고 있는 집합도 있었을 거고 2와 3을 가지고 있는 집합도 있었을 거고 1과 3을 가지고 있는 집합도 있었을 거야. 됐나요? 여기 있는 얘네들이 결국 이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지? 얘네들이 전부 다 부분집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얘는 사실상 자기 자신이지. 그죠? 사실상 자기 자신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부분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때? 애매한 부분이에요. 맞아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부터 어디까지? 여기 있는 얘까지만 뚝 잘라가지고 걔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진짜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해서 진부분집합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A라고 하는 집합에 X라고 하는 얘가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만족하면서 X는 A가 아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걔를 가지고 진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도 기억하면 돼요. 체온이 졸려. 여기까지 됐어요? 어렵지 않죠? 됐나요?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가보자. 그럼 진짜로 내가 여기 있는 얘의 부분집합을 다 일일이 구하는 그 과정은 사실상 되게 귀찮을 것 같아. 그래서 수학에서는 여기 있는 얘의 부분집합을 다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도 물론 나오지만 얘가 좀 많아지면 그거 다 구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그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만 이제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얘기야. 오케이? 다시 집합 A가 있었어요. 집합 A가 1과 2와 3과 4와 5가 있었대.
그럼 여기는 얘 부분 집합을 죄다 구해줘 봐요 라고 한다면 너무 많을 거야. 그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것도 있을 거고 하나만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두 개만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세 개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네 개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자기 자신도 있을 거야. 너무 많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의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그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잠깐만 해볼게. 알지? 되게 쉬워. 봐봐. 여기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싶은 건 여기 있는 이 부분 집합이었잖아. 그지? 그럼 부분 집합을 표현할 때는 요 안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됐어요? 이렇게 됐죠? 그럼 봐봐. 지금 요 1이라는 원소는 사실상 이쪽 부분에 들어가도 되고 이쪽 부분에 들어가도 되지.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2라고 하는 애는 여전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3도 두 가지, 4도 두 가지, 5도 두 가지. 다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어떤 상황? 고배 법칙이었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겠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실제로 2의 5제곱 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죠? 실제로 다 셀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있는 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NA가 몇이니? 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5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여기 있는 이 5를 여기다 갖다 써줘 버리면 된다는 얘기. 됐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가서 그럼 부분 집합의 개수도 궁금한데 갑자기 진 부분 집합의 개수도 궁금하대.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 있는 이 32개 중에서 자기 자신 하나만 뭐 해버리면 돼? 빼버리면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2의 5제곱개 빼기 1 이렇게 되겠다. 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어요? 조금 더 나가서 이걸 이렇게 해볼게. 무조건 1과 2를 무조건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해. 오케이? 그럼 어때? 요 1이라고 하는 애는 무조건 어때? 요로 들어가야 되지. 확정된 거죠. 맞아요? 한 가지야. 여기는 얘도 어때? 확정된 거잖아. 1로 무조건 집어넣어 달래는 거잖아. 그럼 나는 선택권이 있는 애들은 몇 명밖에 안 남았어? 3명밖에 안 남았네. 그치? 이렇게 됐을 때는 2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이해 되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1과 2를 원소로 안 가지는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 여기 있는 얘는 이쪽에 그냥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있는 얘도 이쪽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은 여전히 얘네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도 여전히 2의 세제곱 개가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됐나요? 이해돼요? 어떤 말이지? 그럼 봐봐. 여기서 이렇게 가볼게. 얘가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1과 2를 무조건 원소로 가져야 되는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2의 세제곱 빼기 1개였을 거야. 되나요? 근데 1과 2를 원소로 갖지 않는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2의 세제곱 개야. 이유는? 얘는 어차피 안 갖는다며. 그지? 그럼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얘는 빼놓은 거잖아. 얘는 다 가져봐야 3이랑 4랑 5밖에 못 갖는 건데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는 빼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얘는 2의 세제곱개가 됩니다. 이 정도까지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 되나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n개였을 때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입니다. 다들 동의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집합 A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빼기 1개가 됩니다. 그죠? 자기 자신 하나 뺀 거니까. 그 다음에 집합 A의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거나 가지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여기 있는 2의 n에서 K개만큼 빼. 그 이유는 뭐야? 선택권이 없어졌잖아, 걔네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얘는 5-3, 5-2 해서 3 된 거고, 그지? 얘는 n-k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이해돼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야? 이게 지금 A1부터 시작해가지고 AN까지 이렇게 지금 원소가 N개가 있었나봐. 그럼 여기서 K개, 특정한 K개는 선택권이 없었거든. 그럼 나머지 몇 개 남았어요? N-K개 남았잖아. 그지? 얘네들만큼이 다 2개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2의 N-K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겠네. 됐지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다시 개념 콕법으로 넘어갈까요? 5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해보세요. 이거는 지금 부분집합을 모두 구해주세요. 개수가 아니라. 체해줄까? 너무 추운 거 됐어요?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있다 하실게요. 자, 일단 여기 얘는 뭐가 돼요? 공집합 하나, 그 다음에 10만 원소로 갖는 집합, 그 다음에 20만 원소로 갖는 집합, 그 다음에 10과 20을 모두 원소로 갖는 집합.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다. 그래서 4개. 그 다음에 16의 양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먼저 나타내 본다면 얘는 1과 2와 그 다음에 4와 8과 16 이렇게 5개를 가지고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었을 거야. 여기는 얘 부분 집합의 개수가 궁금했으니까 나는 2의 5제곱개 32개가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간단하죠? 천이요.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 유제로 가봅시다. 예제. 한번 볼게요. 봐봐. 조집합 A라고 하는 애가 있고 B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 이렇게 있을 때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궁금하고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궁금할 때 이 2개를 빼달래.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는 이런 표현은 그냥 바로 딱 눈에 안 와닿는단 말이야. 그지? 여기는 얘는 일단은 뭘로? 원소 나열법으로 일단 좀 바꿔보자. 원소 나열법으로. 여기는 얘 8의 양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1이랑 2랑 4랑 8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됐나요? 그럼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이거 4개 더해주세요. 얘는 1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4의 배수인데 x는 지금 1부터 어디까지? 1에서 20 사이였어요. 그지? 그러니까 1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은 4의 배수들을 모조리 다 써주세요. 이런 얘기가 될 테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될까요? 4랑 8이랑 12랑 그 다음에 16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다 더해주세요. 얘는 40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에서 얘 빼주세요. 이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25가 되겠습니다. 됐어? 넘어갑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보자. 표현 바꾸기. 여기서 얘의 뜻이 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여기는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줄 수 있으면 돼. 요걸 잘해야 됩니다. 중요하다 이거. 별표 쳐놨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해석을 해가면서 풀어야 돼요.
일단 봐봐. 선생님 1번을 해줄 테니까 너희가 2번을 한번 풀어보자. 되게 쉬워요. 생각해보면. 봐봐. 자, x라는 애를 뭘로 쓰겠대? 원소로 쓰겠대. 그지? 근데 그 x라고 하는 애 중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x만 원소로 쓰겠다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x라고 하는 건 뭐라고 줬냐면 a 더하기 b라 그랬어. 근데 a가 뭔지 b가 뭔지 아직까진 모르겠는데 바로 옆에 보니까 a라고 하는 건 집합 a에 있는 원소였대요. b라고 하는 건 집합 b에 있는 원소였대.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거는 0도 되고요, 1도 되고요, 2도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b가 될 수 있는 거는 1도 되고 2도 됩니다. 그치?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조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a 더하기 b는 모조리 다 해보면 요렇게 두 개 더하면 요거 1이잖아. 그죠? 요렇게 두 개 더하면 2죠.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 더하면 2죠. 집합에서는 똑같은 원소가 똑같이 또 쓰진 않아요. 중복되는 건 그냥 제외시켜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2는 여기 한 번만 쓰면 돼. 그러니까 여기다 두 개 더해봤더니 얘는 3이죠. 요렇게 더해봤더니 2네. 3이네. 그치? 안 써도 돼. 여기다 두 개 더해봤더니 얘는 4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x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다 나열해봤더니 1이랑 2랑 3이랑 4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집합을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버리면 얘는 1과 2와 3과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군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 정확하게 딱 인지해야 된다. 이게 가능한 모든 x들을 전부 다 하나씩만 써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면 꾸준히 나는데? 중에 별로 지금 꽉 찼어요. 꾸준히 못하죠. 이렇게 주려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황 보니까 A가 될 수 있는 거 여전히 0이랑 1이랑 2였고 B가 될 수 있는 거 여전히 1이랑 2였잖아요. 그지? 요렇게 두 개 곱해봐야 0이고요. 요렇게 곱해봐야 0이고요. 요렇게 곱하면 1입니다. 요렇게 곱하면 2네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2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니까 4가 되네요. 여기는 얘가 집합, 여기는 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정확하게 요렇게 중괄호로 막아줘야지 집합이 완성이 됩니다. 거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별표 치라고 했더니 이 문제 진짜 중요합니다. 조건제시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너희가 함수를 잘 하려면 이 조건제시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조건제시법을 가지고 원소 나열법으로 내가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중요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기호. 자, 봐봐.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요렇게 생긴 기호랑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기호 두 개를 소개해 줬었어. 그치? 여기 있는 얘는 뭐의 약자였어요? 엘리먼트의 약자였어요. 그치? 그러니까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컨테이너의 약자였어. C야, C.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쪽에는 무조건 원소가 와야 되고 여기에 이쪽에는 집합이 와야 돼요. 오케이?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였으니까 양쪽에 다 뭐가 와야 됩니다? 집합이 와야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집합 표현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들어가 있었다 그럼 이 표현은 무조건 틀린 거야. 오케이? 얘는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고요. 얘는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입니다. 됐죠? 잘 봐봐. 여기서 이 표현을 줬다는 얘기는 이 원소가 그 집합 안에 그 중괄호 안에 여기는 얘가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라는 뜻이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1, 2, 3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다면은 여기 있는 이 집합 안에 여기 있는 얘네들 있지. 요 중괄호 빼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이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네. 두 개의 차이 알겠니? 얘는 그냥 얘가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얘는 이 중괄호 빼버린 얘네들이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봐봐. 첫 번째. 자, 얘를 봤더니 그럼 이렇게 생긴 애가 여기에 어디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틀린 겁니다. 됐죠? 대신에 뭐는 맞겠어요? 이렇게 써 있었으면 맞겠네. 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었을 테니까. 그지?
자, 우리 집합 A 먼저 좀 읽어보자. 여기 있는 얘를 읽어볼게, 선생님이. 봐봐. 집합 A는 1과 2와 그 다음에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이해돼요? 다시 1과 2와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됐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숫자 1과 2가 들어가 있고 집합 3을 원소로 갖는 그 집합까지 이렇게 세 개가 A의 원소입니다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얘 봐봐. 여기는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니 봤더니 들어가 있네요. 그지? 얘는 맞는 얘기야. 됐죠? 그리고 봐봐. 여기는 분명히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집합 표현이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무조건 틀린 게 아니라 이 3을 원소로 갖는 집합 요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얘 맞잖아. 이해돼요? 저거 맞는 얘기. 요건 어때요? 여기 1과 2 이렇게 들어가 있는 얘가 요 중괄호를 떼버린 얘네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나 확인해 봤더니 그대로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여기는 얘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해됐어요? 답은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됩니다. 자, 봐봐. 하나만 더 연습해보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집합이 있어. 얘를 한번 읽어보자. 읽어볼게. 봐봐. 공집합과 오케이? 공집합과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과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원소로 돼 있는 집합입니다라는 뜻이야. 이해돼요? 읽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의 원소는 얘랑 얘가 원소야. 됐어요? 그럼 봐봐. 여기서 이 집합을 내가 A라고 잠깐 해볼게요. A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됩니다. 이건 무조건 맞는 이야기.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얘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했으면 얘는 누구 때문에 맞는 얘기야? 얘는 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얘는 누구 때문에 맞는 거야? 얘 때문에 맞는 거야? 아니 첫 번째. 그렇지.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나요? 이 뜻이잖아. 그지? 얘는 집합과 집합 관계니까. 그러니까 얘도 얘 때문에 맞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얘도 맞는 얘기인데 얘는 뭐 때문에 맞는 거야? 그렇지. 얘는 두 번째 얘 때문에 맞는 거예요. 되나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보자.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럼 얘는 누구 때문에 맞는 거야? 여전히 얘도 두 번째 때문에 맞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요거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요렇게 돼 있었다. 그럼 얘 누구 때문에 맞는 거야? 그렇지. 얘가 세 번째 때문에 맞는 거야. 이해돼요? 요 정도만 한번 다시 봐봐. 얘는 무조건 그냥 맞는 거야. 그치? 얘는 무조건 맞는 거야. 얘는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집합에 얘가 그냥 이 자체로 원소로 들어가 있나요? 라는 뜻이잖아. 원소로 들어가 있잖아. 그치? 얘는 이렇게 맞는 거야. 그치? 그냥 여기 있는 얘를 봤더니 얘는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의 원소가 여기 있는 얘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얘만 딱 놓고 여기 있는 얘가 얘 안에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네요.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맞는다는 얘기. 얘는 어때요? 이렇게 생긴 얘 통째로가 여기 있는 얘에 들어가 있나요? 를 뜻하는 거니까 들어가 있네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 하나 밑에다가 그려놓고요. 요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유민이 이해됐어? 됐죠? 다 된 사람은 표현 바꾸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2번 문제. 다시 2번 문제 풀어보세요. 오케이. 자, 보자. 얘는 지금 A의 원소로 2가 들어있나요? 봤더니 2가 없네요. 지금 얘를 맞는 이야기. 자, 두 번째. 얘를 봤더니 여기 있는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A의 원소로 들어가 있나요? 봤더니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이야기야. 됐어? 그 다음에 얘를 봤더니 얘는 지금 여기 지금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거든. 그러니까 요 공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얘가 얘 들어가 있나요? 봤더니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얘도 맞는 이야기가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무조건 맞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됐죠? 여기는 얘가 틀렸는데 틀린 이유는 뭘까요? 저기 1과 2잖아. 그지? 1과 2가 다 A의 원소였나요? 1은 원소인 게 맞는데 2라고 하는 애는 없었어. 그지? 2라고 하는 애는 없었어. 뭐가 있었어?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있었어. 2가 있던 게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는 얘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좀 쭉쭉 갈게요. 중요한 개념들은 다 했습니다. 자, 보자. 자, 두 집합,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한대. 얘의 뜻은 뭐예요? A에 들어있는 거는 모조리다, B에도 있어야 합니다. 라는 뜻이잖아. 그지? 맞아요? A에 있는 건 모조리다, B에도 있어야 돼요. 근데 상황 봤더니 여기는 요 1이 여기도 그대로 있으니까 됐고, 여기는 얘 4가 얘는 0이었으니까 얘가 뭐였으면 좋겠어? 4였으면 좋겠어. 뜻이지 이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얘는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라고 하는 게 4였으면 좋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군요. 양수값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 2가 되겠죠. 됐나요? 2와 마이너스 1이었을 테니. 그죠? 요건 간단하니까 넘어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바로 4번으로 가보자. 똑같은 문제. 이번에는 뭘 해주세요냐면 A와 B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들과 여기 있는 원소들이 순서는 다를지라도 다 구성원이 똑같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봐봐. 1이랑 3이 이렇게 있었잖아. 그럼 여기는 지금 2가 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야? 얘가 2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러니까 A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고요? 1이 되고, A가 1이었으면 여기는 얘가 1이 될 테니 여기는 얘가 뭐였으면 좋겠어요? 3이었으면 좋겠어요. 되죠? 그러니까 B는 2였군요. 그래서 A랑 B 더하면 3입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넘어갈게요. 두 문제만 더 하고 시작. 자, 봅시다. 집합 A는 8의 양의 약수래요. 그러니까 집합 A를 내가 다시 표현해주면 얘는 1과 2와 3이 아니라 4와 8 이렇게 4개 주어져 있었을 것 같아. 됐죠? 이렇게 돼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자,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다른 거 안 봐도 무조건 맞는다 라고 했었고요.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여기는 얘 1과 2와 4와 8이라고 하는 건 A 자기 자신이죠. 그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어요? 그 다음에 자,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2개인 집합이 6개래요.
그럼 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2개인 집합은 몇 개가 있을까 내가 직접 한번 세봐야겠다. 이건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래서 1과 2만 갖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1과 3 갖는 거 있었을 거고 1과 4 갖는 거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거 2와 3 갖는 거, 그 다음에 2와 4 갖는 거 이렇게 있었을 거고 또 3과 4 갖는 거 이렇게 있겠다. 더 없겠죠? 됐어요? 몇 개입니다? 6개입니다. 지금 맞네요.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 집합은 6개군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보자. 이거 다 따라하고 있죠, 지금? 빠르지 않지? 차이 됐어?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집합 A가 1과 3과 5만 원소로 갔는데 이렇게 돼 있대.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1은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1은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1은 안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선택권 있는 애들만 생각해봤더니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러니까 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개가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동현이 따라오고 있어? 모르겠어요 이거? 동현아? 이해돼요? 이해되니? 오케이. 다시 봐봐. 이런 상황이잖아 지금. 요렇게 돼가지고 요게 집합 A였어요. 요게 집합 지금 X였어. 얘 부분 집합이었대. 근데 1은 원소로 갖지 말아달라고 했으니까 1은 바깥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지? 나머지 이제 2랑 3 두 개 남았는데 얘네들이 1로 들어가거나 1로 들어가거나 두 가지. 얘도 1로 들어가거나 1로 들어가거나 두 가지입니다. 그죠?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니까 네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됐죠? 그 다음에 자,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반드시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지금 3이라고 하는 게 이쪽으로 그냥 박혀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선택권이 더 이상 없었어요. 얘는 여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지? 그러니까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가지에다가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여전히 두 가지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는 얘도 2의 제곱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다시 여기 있는 이 문제를 요렇게 바꿔보자. 둘 다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자, 2번부터 해보자. 2번 몇 개일까? 3개. 그치? 3은 반드시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1, 2가 이쪽으로 다 몰빵된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자기 자신이 돼버리잖아. 그치? 하나 빼줘야 돼. 그래서 얘는 요거 빼기 1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건데 여기는 1번은 어때요? 1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1은 애시당초 이쪽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x에는 1이 들어갈 일이 없잖아 지금. 그치? x에 1이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x랑 a랑 같아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안 빼줘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부분 집합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다시 쉬었다 갑시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 잠깐만 다시 한번 봐봐. 집합이 뭔지 배웠어요. A라는 집합.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x가 x는 뭐라고 할까? x는 뭐 3의 뭐 양의 약수 이렇게 되겠다. 아니지? 3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3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1, 2, 3 이렇게 표현하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원소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에 1이 원소입니다, 뭐 2가 원소입니다, 3이 원소입니다 이런 거 배웠어요,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은 A는 B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B는 A를 포함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는 B의 뭐니까? 부분 집합이니까 부분 집합을 내가 일일이 하나씩 해가지고 예. 승현이 이런 거. 아, 승현이는 이쪽.
다시 여기 있는 얘를 하나하나 다 내가 부분집합,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되게 여러 개가 있었을 텐데 이걸 일일이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여기 수학 하에서는 뭘 중점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 아니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 그 방법을 본격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원소의 개수가 n개였다라고 한다면 얘의 부분집합인 a의 개수는 2의 n제곱개였을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지? 특정한 원소가 K개가 있었다. 그 K개가 반드시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었으면은 거기서 K개를 이렇게 빼버리면 됩니다. 왜? 요거 빼는 이유는 뭐야? 원래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여기는 얘가 총 몇 개가 돼야 되는데 N개가 돼야 되는데, 그지? 근데 그 중에서 그 K개가 선택권이 없어진 거잖아, 그지? K개만큼이 선택권이 없어졌으니까 그 K개를 빼준 것만큼만 2를 제곱하면 됩니다 라는 개념을 잡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 부분집합은 전체에서 하나를 빼버리면 되는데, 그지? 그 빼주는 얘는 자기 자신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반드시 포함되는 거였으면 자기 자신이 존재할 테니까 하나 빼버리면 되는 거고,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 거였으면 자기 자신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 맞죠? 그래서 그때는 얘를 빼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호준아, 호준, 찬이야. 오케이? 네, 여기까지 배운 게 1교시였고요. 그 다음에 2교시로 넘어가서 다시 앞으로 쭉 봅니다. 오늘은 집합 배우는 날이잖아. 집합은 외울 게 되게 많아요. 상황 자체가 되게 많아. 암기를 좀 많이 해줘야 돼. 좀 힘든 단원이 될 수 있어. 대신에 그것만 외워놓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 개념대로 그냥 쭉쭉쭉 풀 수 있는 거라서 사실상 되게 쉬워져요. 오케이? 근데 좀 외울 게 많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그럼 이제부터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어제지,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배웠잖아. 맞아? 우리는 그 전에 수의 연산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어제는 다항식 연산 배웠고, 오늘은 집합이라는 것도 두 개의 집합을 가지고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개념이 되게 애매하단 말이야. 왜냐면 집합에는 원소라는 것들이 여러 개 들어있잖아, 그지? 그럼 그 집합을 두 개 더한다는 개념 자체가 좀 어색해요. 그래서 집합의 연산에서는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있어요. 두 개의 연산은 이렇게 정의해. 합집합이라고 정의하고 교집합이라고 정의해요. 일단 이 두 가지만 먼저 한번 봅시다. 오케이? 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대신에 일단은 여기 있는 얘 합집합이라는 애, 그다음 교집합이라는 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다시 얘를 합집합이라고 하고요. 얘를 교집합이라고 해요. A와 B의 교집합, A와 B의 합집합입니다. 여기 있는 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었냐면,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잘 봐봐. X가 원소예요. 오케이? X가 원소예요. 근데 X라고 하는 거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X라고 하는 거는 B의 원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 한번 생각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A라는 애에 1이랑 2랑 3이 있었대. 오케이? B라는 애에 3이랑 4랑 5가 있었대. 이렇게 있었대.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A 합집합 B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 얘는 A에 있는 원소이거나 B에 있는 원소입니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여기 얘는 1이 돼도 되겠지, 2가 돼도 되겠지, 이제 3이 돼도 되겠지, 4가 돼도 될 거야, 5가 돼도 될 것 같아. 됐어요? 이렇게 된 게 합집합입니다라는 뜻이야. 어렵지 않죠? 그죠? 합집합은 그냥 이렇게 정의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면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1과 2와 3이 이렇게 있었는데 3은 지금 B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여기에는 지금 뭐가 있었겠어? 4랑 5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 그럼 여기서 합집합이 의미하는 거는 이만큼 전체를 A 합집합 B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기억해줘요. 오케이? 그래서 1과 2와 3과 4와 5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집합이 합집합이군요 라고 머릿속에 기억해놓는. 네. 김범이는 이쪽으로.
미안해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여긴 얘 교집합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볼게. 여긴 얘는 x를 원소로 갔는데 이번에는 x가 a의 원소 2고 and예요. 2고 그 다음에 b의 원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a의 원소여야 해. 그리고 b의 원소이기도 해야 해.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의 원소인 거는 3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B의 원소인 거 3개가 있어요. 그걸 2개를 동시에 만족해 주세요라는 뜻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밖에 없어요? 3밖에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A 교집합 B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교집합 요 상태에서 요만큼만 딱 떼가지고 A 교집합 B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요 정의도 써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상황도 정확하게 한번 딱 써놓고 됐죠?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됐나요? 지금 5페이지 하고 있었죠. 됐죠? 그리고 요 상황, 그럼 봐봐.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집합이 하나가 있으면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냥 하나 그려버리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집합이 2개가 있으면은 겹치는 거 한 부분 있고 안 겹치는 거 한 부분 있게 이렇게 그려주면 돼. 오케이? 근데 집합이 만약에 3개가 있었다면 벤 다이어그램 표현할 때 얘도 지금 겹치는 거 안 겹치는 거 얘도 겹치는 거 안 겹치는 거 얘도 겹치는 거 안 겹치는 거 다 구분을 해줘야 돼가지고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이해됐어요? 4개까지는 표현하는 방법이 좀 어려워. 고등학교 수학에서 4개까지는 잘 표현하란 말 안 하니까 3개까지만 표현하는 방법 기억해놔. 그래서 하나만 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2개 있을 때는 이렇게 겹치게, 그 다음에 3개 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이런 상황은 지금 겹치는 게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은 지금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게 공집합입니다 라는 뜻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예를 가지고 말로 할 때는 수학에서는 A와 B는 서로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케이? 용어 정리 기억해 둡시다. 됐나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기억해 놓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연산. 그 집합의 연산은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 있다 없다? 없다. 합집합이란 연산과 그 다음에 교집합이란 연산. 일단 2가지만 우리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봅시다. 이제는 여집합이라는 거랑 차집합이라는 걸 할 건데 일단 이건 정확하게 너희들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오늘 왜 이렇게 좀 많아요? 힘들 수 있어. 자, 이제 여기서 여집합이라는 걸 할게요. 여집합. 보통 이제 여집합 얘기를 할 때 이제 근본이 되는 거는 이제 전체 집합이라는 게 있거든. 보통은 이제 동그라미로 집합을 표현하는데 전체 집합만 좀 특별히 네모로 표기를 해 보통. 오케이?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전체 마지막 맥시멈 한계다, 그러니까 범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 안에 A라는 집합도 이렇게 있는 거고 B라는 집합도 있는 거고 C라는 집합도 있는 거고 이게 전체 집합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에서 A가 아닌 나머지 이 바깥 부분 있지. 이 바깥 부분. 이 바깥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얘를 가지고 A의 여집합이라고 정의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의 정의는 정확하게 말하면 X바 해가지고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이지만 and 오케이? 요거 이지만 근데 얘는 A의 원소는 아니어야 해요. 이런 뜻. 오케이? 다시 이게 지금 여집합의 정의입니다. 얘를 가지고 여집합이라고 A의 여집합. 됐어요? 여기서 이 C는 컴플리먼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A 컴플리먼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A의 여집합이라고 써. 그렇죠?
다시 얘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됐나요? 됐어? 그럼 하나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봐봐. 공집합의 여집합은 뭘까요? 얘는 전체 집합이야. 왜냐면 공집합은 전체 집합 안에서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전체 집합이야. 그럼 반대로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요? 얘는 공집합이다. 이 정도까지 기억해 놓으세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연산 중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차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A 빼기 B처럼 생겼는데 선생님 좀 전에 말했듯이 집합에는 사칙 연산이 없다고 했어요.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가 없다고 했어. 그래서 여긴 얘를 A 빼기 B라고 읽으면 안 돼요. 여긴 얘는 A 차집합 B라고 읽어야 돼요. 알았지? 근데 편의상 A 빼기 B라고 읽기도 하는데 그냥 A 차집합 B라고 정확하게 기억해 놓읍시다. 여기는 얘의 정의는 뭐냐면 X바 해가지고 X바에서 X라고 하는 거는 A의 원소여야 하는데 and 근데 X라고 하는 거는 B의 원소는 아니었으면 좋겠군요. 무슨 말일까?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한번 보자. 여기가 지금 A였어요. 그다음 여기가 지금 이만큼이 B였어. 그럼 이 말 그 자체는 뭐냐면 A의 원소이어야 하는데 A의 원소여야 하는데 그 중에서 B는 여기가 이만큼은 B잖아, 그지? 여기 있는 얘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얘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잘려 있는 요 부분이 뭐가 됩니다? 요 부분이 A 차집합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어요? 왜 이렇게 진짜 많지? 정의되게. 일단 여기까지 확실히 기억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선생님이 살짝 변형을 해볼게. 여기는 얘를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얘는? 봐봐. 지금 상황이 뭐였냐면 X바 해가지고 X가 지금 A의 원소여야 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뭐는 아니라고 했어? 얘의 원소는 아니어야 된다고 했어. 이거를 내가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B의 여집합의 원소인 건 괜찮겠네. 오케이? B의 원소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B가 아닌 것의 원소였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상황을 내가 AND잖아, AND. 그럼 얘 정의대로 가보면 A 교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B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되나요? 그래서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거는 계산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까지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되게 어렵지? 이게 원래 한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나가야 되는 수업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8회 안에 땡겨서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좀 엄청난 양의 정보를 머릿속에 막 구겨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심한 개념을 알려주진 않지만 여기 있는 기본적인 그 개념들은 너희가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암기할 부분이 되게 많다는 얘기야. 자, 종합해 봅시다. 다시. 봐봐. 자, 그래서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A 합집합 B라는 거랑, 그 다음에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A 차집합 B라는 거, 요만큼만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정의까지는 일단은 지금 모르더라도 여기 있는 이게 A고 얘가 B였을 때 이만큼이 다 A 합집합 B군요. 요 정도는 기억해 주자. 오케이?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요만큼이 교집합 B군요. A 교집합 B군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전체 집합 관계를 꼭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어. 요 바깥에 있는 이 부분이 뭐였군요? 이 부분이 A의 여집합이었군요. 그 다음에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쓸 필요 없죠.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있어요. 요만큼이 지금 A 차집합이군요. 여기까지 기억해보자. 됐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여기 있는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일치합니다. 까지.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다야. 알았지? 이거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알았지? 이 정도만 기억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원소의 개수에 대한 좀 중점적인 얘기를 다시 한 번만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A가 있어. 여기 지금 이게 B가 있어. 나는 지금 뭔가를 세고 싶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고 싶은 대상은 뭐냐면 A 합집합 B라고 하는 여기는 얘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를 세고 싶대. 그렇지? 이게 주제예요 지금. 그럼 당연히 이만큼을 세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이만큼 다 세면 되지. 근데 여기 있는 얘에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는 얘가 몇 개 있는지, 그러니까 NA가 몇 개인지 정도를 줬나 봐. 그 다음에 또 NB가 몇 개인지 정도를 또 줬나 봐.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더해봤어요. 그럼 봐봐. A에서는 이만큼을 다 셌잖아. 그지? B에서는 또 여전히 이만큼을 다 셌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요만큼이 뭐가 됐다는 얘기야? 중복이 됐다는 얘기지. 두 번 셌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A 교집합 B라고 하는 요만큼을 뭐 해주면 되겠어요? 빼주면 되겠네. 됐나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잡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A 합집합 B에 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를 세고 싶었어요. 근데 A의 원소랑 B의 원소가 주어져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게 두 개를 더할 거고 더해봤더니 요만큼이 중복돼서 세졌으니까 여기서 그만큼만 한번 빼버리면은 얘가 얘의 개수가 되는군요.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됐죠? 그래서 좀 더 어려운 3개짜리 개념도 있는데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해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상황이 있겠다. 봐봐. 여기 전체 집합이 있었대. 여기 지금 A가 있었대. 내가 지금 세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는 이런 걸 세고 싶은 거. 그냥 A의 여집합의 개수가 세고 싶은 거. 오케이?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어디야? 요 부분이야. 요 바깥에 있는 요 부분이잖아. 그지? 여기를 세고 싶었대. 근데 준 게 A의 개수를 줬나 봐. 오케이? 그러면 얘는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A의 개수만 빼버리면 되는데. 이해되죠? 그냥 요 전체를 다 세버린 다음에 요만큼만 싹 빼버리면 내가 필요한 점성 부분만 남을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를 셀 때는 이런 식으로 셉니다. 요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여기는 요 개념입니다. 어디니? 어디야? 요 개념이었네, 요 개념. 그지? 아이고, 하나 더 있네. 미안해요. 하나 더 있네. 너무 많다, 그지? 근데 집합의 이제 연산 법칙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볼게. 일단은 기본적인 성질들 요거 잠깐만 보고 넘어갑시다, 우리. 되게 쉬운 얘기예요. 봐봐. 근데 너희는 지금은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만 하면 돼. 봐봐. A라는 애랑 공집합이랑 합집합을 했대.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이거 이해돼요?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애였잖아, 애시당초. 그지? A가 될 거야. 공집합이랑 누구랑 교집합을 했대. 겹치는 부분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였거든. 근데 얘가 아무것도 없는 애였으니까 겹치는 부분도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겠지. 자연스럽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A랑 A 합집합 해봐야 A랑 A 합집합 해봐야 그냥 A였을 것 같아. 아니? 그 다음에 A랑 A 교집합해도 여전히 A였겠지?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3번 잠깐만 봐봐. A 교집합 B랑 A랑의 관계가 궁금하대. 그러니까 나는 상황을 이렇게 한번 그려봐. 여기가 A고 요렇게 이만큼이 B였어. 그럼 여기 요만큼이 지금 A 교집합 B잖아. 맞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당연히 이 A 안에 포함되어 있었겠지. 이해돼요? 이 상황 이해되니? 그 다음에 이 상황은 어때요? 교집합 B는 여전히 B에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번에 반대로 합집합 A 합집합 B는 이만큼이었어. 그럼 이만큼 안에 A도 있고 이만큼 안에 B도 있었을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만큼 안에 A도 있고 이만큼 안에 B도 있었을 거예요. 됐나요? 그냥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4번은 어때요? 4번은 A랑 교집합, A 교집합 B랑 합집합을 해달래. 무슨 말이야? 얘랑 합쳐달래. 그럼 당연히 뭐겠어? A겠지 뭐. 이해돼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합집합이랑 A랑 뭐 해달래? 겹쳐달래. 오케이? 다시 합집합이랑 A랑 겹쳐달래.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뭐. 요 정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U 전체 집합의 여집합, 공집합의 여집합, 전체 집합 됩니다. 좀 전에 했던 얘기고요. 그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그럼 이거 봐봐. 여집합의 여집합이래요. A가 아닌 게 아니래. A란 얘기죠? 맞아요? 그 다음에 A랑 A의 여집합을 합집합해달래.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이렇게 A가 있대요. 그 다음에 A 여집합이 이렇게 있었대요. 요거 두 개를 합집합해주세요. 이런 얘기니까 전체가 다 되겠다. 맞죠? 얘는 전체 집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겹치는 부분 없잖아. 교집합은 공집합 되겠네. 됐어요? 이해되고 있죠? 여긴 다시 말하자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은. 나중에 외워야 되지만. 자, 다음에 여기는 얘가 됩니다. 이 얘기는 좀 전에 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됩니다. 전체 집합에서 요 부분만 빼주세요. 이게 당연히 A 여집합이었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됩니다. 여기 기억해 주고요. 마지막 집합의 연산 법칙까지. 할 거 진짜 많네. 다음. 문제 좀 풀어보고 오자. 내 머리 터지겠다. 자, 쭉 뒤로 넘어가세요. 문제 좀 풀어보고 올게요. 7번 보세요. 얘네 7번. 합집합이랑 교집합이랑 여집합이랑 차집합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한번 잠깐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7번 문제 보니까 전체 집합이 뭐라고 했어요? 10 이하의 자연수인 집합이 됐어. 그러니까 전체 집합 U는 내가 표현해주면 얘는 1부터 2, 3, 4 쭉쭉 해서 10까지 이렇게 있는 애였을 거야. 그지? 얘가 전체 집합입니다. 이 상태에서 A는 홀수랬어요. 그 다음에 B는 소수랬어요. 그 다음에 C는 약수랬어요. 8의 약수래. 그러니까 A는 뭘까요? 1, 3, 5, 7, 9였겠지 뭐. 그죠? B는 뭘까요? 소수랬어요. 2랑 3이랑 5랑 7 이렇게 됩니다. 그죠? C는 뭐가 될까요? 8의 약수니까 1, 2, 4, 8이 되겠네요. 됐죠? 이제부터 여기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알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일단은 집합이 몇 개가 있으니까 3개가 있으니까 나는 요렇게 동그라미 하나, 요렇게 동그라미 하나, 요렇게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3개를 그릴게.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이거 혹시 3개 다 겹치는 거 있니? 없죠? 3개 다 겹치는 건 없다.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요 부분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는 뜻이야. 그지? 그 다음에 A랑 B랑 겹치는 거 있나 봤더니 3이랑 5랑 7, 3이랑 5랑 7 겹치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3이랑 5랑 7이랑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됐죠? 그 다음에 A랑 C랑 볼게요. 이번엔 A랑 C랑 겹치는 거 있나 봤더니 얘는 뭐 있어요? 1 하나밖에 없었다. 돼요? 그 다음에 B랑 C랑 겹치는 거 봤더니 얘랑 겹치는 거 있었어? 2 하나 있었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 남은 거는 여기 4랑 8 이렇게 남았을 거야. 그럼 봐봐 이제 1이랑 2랑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어요. 됐죠? 전체 집합까지 다 표현했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 아무것도 없었네요. 빈 부분. 여기까지 되죠? 그럼 이제 1번 문제 보세요. A 교집합 B 구해달래. 뭐예요? 얘지 뭐 얘. 오케이? 3, 5, 7을 완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B랑 C의 합집합 구해달래. 요만큼 구해달라는 얘기네. 요만큼. 맞아요? 2번 문제는 뭐겠어요?
1, 2, 3, 4, 5, 7, 8을 원수로 갖는 집합이었을 거야. 됐지요? 그 다음 3번 봤더니 A교 집합 B랑 C랑 합집합해달래. 거기는 걔는 B랑 C랑 요렇게 합집합한 거랑 똑같잖아,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답은 동일하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 합쳐달라는 얘기였으니까 똑같이 나와. 얘가 2번, 3번 답이고요. 선생님이 굳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사실 직접 구해버리면 돼. 근데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이 그림 너희가 실제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뭐 1번 문제는 뭐 여기는 얘랑 겹치는 거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3이랑 5랑 7이지 뭐 이렇게 답 내면 되죠. 그치? 2번 문제 보세요. 그럼 얘랑 합집합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1, 2, 여기 3, 그 다음에 여기 4, 그 다음에 여기 5, 그 다음에 여기 7, 여기 8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거기 밑에 문제 중에서 표현 바꾸기 7-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지. 그럼 2번, 3번 답이 달라져. 미안해, 선생님 잘못 풀었다, 그지? 9가 아까 이거 지워버렸는데 9가 A에 들어가 있던 애였잖아, 그지? 그래서 답이 틀렸을 거야. 미안해요. 9가 A 쪽에만 있던 애였어요. 그래서 2번이랑 3번은 답이 틀렸대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 A 있었고 여기 B 이렇게 있었고 여기 C 이렇게 있었을 때 9가 여기 들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9를 썼어요, 아까. 그지?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써야 되고, 여기에 뭐가 있었어? 3, 5, 7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 그지? 여기에 1 이렇게 있었고. 맞나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었지? 4, 8 이렇게 있었고, 여기는 2가 있었나봐. 됐나요? 그래서 여기가 비어 있었고 여기가 비어 있었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어. 네? 그래서 이제 요거 뭐야? 요렇게 뭐 해달라 그랬었지? 요렇게 합집합해주세요. 문제가 뭐였어? 기억이 안 나요. B랑 C랑 합집합해주세요. 요 9 빼고 요 나머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지? 그 다음에 답은 똑같네 그래도. 그지? 답은 똑같아. 어쨌든 여기는 얘가 안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답은 똑같이 했어. 자, 그 다음 7-2번 볼게요. 여기는 얘 A를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써봤더니 얘는 1과 2와 3과 4와 뭐니? 6과 8, 12, 24 이렇게 돼 있다, 그지? 그 다음에 B를 봤더니 얘는 지금 상황이 뭐예요? 1과 2와 3과 6, 그 다음 9, 8 이렇게 돼 있겠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지금 뭐 해달라 그랬어? 교집합 해달라 그랬어. 근데 겹치는 거 찾아봤더니 1 겹쳤고 2 겹쳤고 3도 겹쳤네. 그 다음에 6 겹쳤고 밖에 없다, 그지? 그죠? 그럼 1, 2, 3, 6이라고 하는 거는 K의 약수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뭐의 약수인 거야? 6의 약수인 거지. 그렇게 풀어주고.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 개념 자체가 외울 게 좀 많아서 그렇지. 다시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자. 자,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미지수값 구하기. 여기서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있었는데 교집합이 1과 3이래. 그럼 이 이야기에서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뭐겠어? A에도 1, 3이 있었고 B에도 1, 3이 있었구나라는 뜻이겠네. 이해돼요? 겹친 부분이 1과 3이라고 했으니까 A에도 1, 3이 있었고 B에도 1, 3이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는 1, 여기는 1 이렇게 있었으니까 됐는데 여기 요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였겠어? 1이었을 것 같아. 됐나요? 근데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 아직은. 그래서 다시 한번 봤어. 3을 봤어. 그럼 3, 여기도 3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1과 2였으니까 얘가 3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아요? 얘가 3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이었다는 얘기니까 a제곱이 4였다는 얘기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였다는 얘기거든. 그럼 경우는 몇 가지야? 두 가지야. a가 2였을 수도 있고 a가 마이너스 2였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맞는지 한번 보자. 오케이? 그래서 a에다가 2를 직접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b가 뭐가 됩니다? b가 얘는 마이너스 2랑 3이랑 1이 되죠. 됐나요? 여기다 2를 넣었다. 그랬더니 다시 여기는 이 A는 지금 A는 어차피 뭐였겠어? 1, 2, 3이었을 거 아니야. 그 얘랑 교집합을 해봤더니 1, 3 되는 거 맞죠? A는 2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맞는 거야. 얘는 어때요? 얘도 확인해봐야지. 직접 넣어봤다. 그랬더니 얘는 B가 뭐가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5와 1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다시 A랑 비교해봤더니 교집합이 1, 3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3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군요. 이렇게 판단해주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거, 요 상수 A라는 값은 2였을 거예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이제 합집합 구해달라는 건데 A가 1, 2, 3이었고 B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2, 3, 1 요거였잖아, 그치? 그럼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1, 2, 3과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쉽죠? 실제 문제는 되게 쉽지?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어요. 쭉쭉 넘어갑니다. 자, 예제 9번. 자, 여기서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 봐봐. 전체 집합이 뭐라고 돼 있어? 24의 약수래. 얘는 1, 2, 3, 4, 6, 8, 12, 24 이렇게 돼 있었을 것 같아. 그죠? 1, 2, 3, 4, 6, 8, 12, 24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A가 요만큼이라고 했고 B는 얼만큼이래요. 12의 약수를 했으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있을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하나씩 차근차근 구해주세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A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치? 그럼 전체 집합 중에서 A가 아닌 것들 1 빼버리고 2 남고 그 다음에 3 빼버리고 4 남고 6 남고 8 빼버리고 그럼 12 남고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A 여집합을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A 차집합 B는 뭐겠어요? A에 있는 건데 B에 있는 걸 빼주세요 라는 뜻이야. 그지? A에 있는 건데 B에 있는 거는 빼주세요. 3 빠지겠네요. 1도 빠지겠네. 3도 빠지겠네. 2개만 빠지겠다.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얘는 8과 24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따라오니? 이런 놓쳤어? 어디서 놓쳤어? 24. 그러니까 A에 있는 거는 지금 1, 3, 8, 24인데 그치? 근데 B에 있는 거는 1, 3이 들어있잖아.
그럼 그거 두 개는 빼버려야지. 그럼 남은 거 생각해봤더니 8번 24밖에. 되네? 그래서 이 빼기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차집합이라는 개념 너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봐봐. 여기 있는 얘에서 얘를 빼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은 얘 중에서, 다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얘 엄밀한 의미는 뭐냐면, 이 A 중에서 요만큼만 빼주세요가 되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B를 빼달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A 교집합 B를 빼달라는 거예요. 맞아요? 겹치는 부분만 빼주세요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B에 뭐가 있든 상관없이 겹치는 부분들만 제외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차집합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다음 넘어가서요. 넘어가서 자 이번엔 요렇게 가볼까? 자 B의 지금 교집합에 A의 여집합이랬어. 근데 난 이거 계산하기 너무 귀찮거든. 그래서 여기는 얘는 보니까 B 차집합 A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아까 A 차집합 B를 뭐라고 하기로 했었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기로 했었잖아. 그지? 요거 대신에 B 써준 거고, 요거 대신에 B 써준 거고, 요거 대신에 A 써준 거야. 요거 대신에 A 써준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내가 얘로 바꿔도 상관없겠다. 되나요? 그러니까 얘는 A 차집합 B를, 다시 B 차집합 A를 구해주세요니까 요거 중에서 이번에 겹치는 거 빼주세요잖아. 그죠? 겹치는 건 여전히 얘랑 얘만 겹쳤지. 맞아요? 남는 건 뭐가 될까요? 남는 건 2와 4와 6과 12가 되겠네요. 되니?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4번. 4번 봅시다. 여기서 이야기를 좀 하고 가자. 우리 그 연산법칙 중에서 드모르간이라는 게 있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잘 이해해봐. 그렇지? 잘 이해. 아니,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요번에는 너희들한테 그냥 뭐 하라고 시킬 거냐면 그냥 암기하라고 시킬 거야. 그렇지? 요거 그냥 외워주세요. 왜냐면 요거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하려면 좀 얘기가 길어질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정도는 암기를 해주자. 뭐 할 거냐면 A 여집합에 교집합에 B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얘는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B의 여집합을 계산하게 되면 얘는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으로 바뀌어요. 오케이? 어떤 규칙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 여집합이고 요거 뒤집으면은 이게 합집합이잖아. 그지? 요거 뒤집으면 B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 세 개를 다 뒤집어 놓은 거 전체를 뒤집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다시 얘 중에서 얘랑 얘를 뒤집어. 오케이? 그럼 요렇게 뒤집힐 거 아니야, 그지? 그거 전체를 뒤집은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요렇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 그랬죠? 요거는 그냥 암기로 넘길게요. 꽤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얘를 보면은 얘는 그럼 뭐가 되겠어?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A 여집합 구하기 귀찮아. B의 여집합 구하기도 귀찮아. 그것도 교집합하기 더 귀찮았나 봐. 이런 상황이었을 때 그냥 A랑 B의 합집합을 먼저 구해. 여기는 얘랑 여기 있는 얘 어디였어요? 얘의 합집합을 먼저 구해. 그럼 뭐가 되겠어요? 1, 2, 3, 4, 6, 8, 12, 24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된 애의 뭐가 궁금합니다? 여집합이 궁금합니다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럼 전체 집합 중에서 얘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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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까지 다 빼주세요. 남는 거 있어요? 없네요. 공집합니다. 됐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지요? 오케이.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까지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10번으로 갈게요. 와, 진짜 빡세구나. 여기는 좀 빡세다, 그지? 집합은 이제 외울 게 좀 많아요. 계속 이러진 않을 거야. 알았지? 계속 이러진 않을 거야. 여긴 진짜
외울 게 많아. 아예 처음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외울 게 진짜 많아요. 다음 볼게요. 자,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그냥 여기서 봐봐. 얘 차집합 얘를 하고 싶댔어. 문제에서 A 차집합 B를 하고 싶댔어. 그럼 얘의 말뜻은 뭐였어? 애시당초 A에는 있는데 B에 있는 걸 다 빼주세요잖아. 그치? A에 있는 것 중에서 B에 있는 거 다 빼주세요. 맞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 1과 2는 무조건 A에는 다 들어있어야 돼. 그치? 그리고 이 1과 2는 절대로 B에 들어있어서는 안 돼요. 정의대로 가면. 이 말 이해돼요? 다시 A 차집합 B의 원래 정의가 뭐였다고? A에 있는 것 중에서 B에 있는 거 빼주세요. 그치? 그러니까 요 1, 2라는 거는 A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B에는 절대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것들. 맞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여기는 얘가 1이고 얘가 3이니까 여기는 얘가 뭐일 수밖에 없어? A제곱 빼기 A가 2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됐나요? 그럼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입니다. 이렇게 된 거니까 A 값은 뭐가 돼요? 2 또는 마이너스 1인가요?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도 경우가 지금 몇 개로 나눠졌어요? 2개로 나눠졌네요. 그럼 2개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A는 2가 되거나 또는 두 번째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럼 A가 2였던 경우를 내가 한번 B에다 대입해보자. 그럼 B는 뭐가 돼요? 3 또는 0 또는 5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때요? B가 뭐가 됩니다? 얘는 0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2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안 된다는 얘기야? 얘가 안 되니 얘가 안 돼. 얘가 안 되지. 이유는? B에는 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데 2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들어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니었군요. 이런 뜻이니까 A 값은 얼마였습니다? 2였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됐어요?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요거 하나만 풀어볼까요? 표현 바꾸기 한번 풀어보세요. 됐어? 오케이. 자, 볼게요. 여기는 얘의 의미가 뭐라고요? 얘가 A 차집합 B가 된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럼 얘의 의미는 다시 여기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3과 4를 이렇게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은 뭐라고 했어요? A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B에는 절대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보자. A가 지금 이렇게 있었어. A에 마이너스 3 있었고 3 있었고 8 있었어. 그럼 여기서 얘가 뭐일 수밖에 없었어? 4일 수밖에 없었어. 맞아요? 그래서 자 보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4일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 0인 거니까 요거 4랑 2랑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a는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경우가 2개 나왔으면 꼭 우리는 2개를 다 해봐야 됩니다. 또는 a는 마이너스 2. 오케이? 조금만 힘내요 얘들아.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그렇지? 조금만 힘내자. 힘들지 지금. 첫날부터 아주 너무 빡세던데. 자 보자.
그래서 오늘 하나 뺄 거야. 연산 법칙 하나 뺄 거야. 너희들 안 할래.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요. 알았죠? 자, A가 4일 때 상황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내가 4를 직접 집어넣어 봤어. 이렇게. 여기 4 집어넣었더니 쟤는 3이 될 거야. 그지? 여기 4 집어넣어 봤더니 마이너스 1 될 거야. 그 다음에 8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 돼요? 안 돼요? 되네. 상황 되네.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또 확인해 봐야지.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봤더니 얘는 뭐가 됐어? 15가 됐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어봤더니 5가 됐어. 얘는 8이 됐어. 그지? 둘 다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겠다. 자, A가 이게 지금 B가 이렇게 되거나 B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게 지금 마이너스 3과 8과 지금 4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A차 집합 B가 지금 뭐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랑 4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되는 걸 찾아줘야지. 오케이? 그래 봤더니 여기서 지금 이 상황을 빼보면은 얘 없어질 거고 얘 없어지니까 이렇게 두 개 딱 남는 거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경우 되는 거 확실해. 됐죠? 그 다음에 요 경우 봤더니 얘는 얘에서 없어지는 게 뭐밖에 없었어? 8밖에 없었네. 그치? 그러니까 요거 3개가 고스란히 남는 거니까 저 경우 만족하지 않잖아. 그치? 얘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 3개 더해주세요. 답은 11입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10이네요. 10. 답은 10. 됐죠? 자, 다음. 이제 11번으로 바로 갈게요. 보자, 이제 색칠 공부. 되게 쉬운 거예요. 되게 편한 거. 잠깐 봐봐. 간단해. 자, 세 부분집합 ABC의 관계를 나타낸 거래요. 이렇게 나타낸 거야.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벤 다이어그램에 색칠한 부분이 나타내는 집합만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 색칠한 부분이 지금 어디니? 여긴가요? 여기래. 그럼 얘는 이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냥 이 부분에서 이만큼을 뺐어요 라고 생각해도 되지. 맞아요? 그게 얘잖아. A 교집합 B에서 C를 뺐어요. 되나요? 기억은 되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뭘까 봤더니 A차 집합 B랬어. 그럼 벌써 얘는 이만큼이잖아 지금. 그죠? 여기에다가 C를 교집합해주세요 니까는 교집합해주면 요만큼이 겹치겠다. 맞아? 그럼 2번은 안 되네. 니은은 안 되네. 이건 안 됐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3번을 봤어요. A랑 B차 집합 C라고 되어 있는데 B차 집합 C는 어디예요? B차 집합 C는 요 부분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얘랑 A랑 뭐 해주세요? 교집합 해주세요. 그럼 요 부분 되는 거 맞겠네. 그지? 그러니까 얘의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그냥 표현대로 그냥 찾아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얘도 마찬가지 11-2번 한번 풀어볼게요. 서연이 스트레스 알았어. 처음 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따라오고 있어? 무슨 놓쳤냐? 자, 오늘 했던 집합 개념은 어렵잖아. 이제 처음 배우는 거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제대로 머리에 딱 이해가 되면 되게 쉬울 텐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꼭 한번 다시 들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알았죠? 시간이 없더라도 선생님이 링크 다시 보내줄 거예요. 여기 특강반 건에 링크 다시 보내줄 테니까. 아니면 그냥 유튜브 검색창에 전원 수학 치면 돼요. 띄어쓰기 안 하고 전원 수학 이렇게 네 글자 치면은 아마 선생님 그 재생 문구들이 쫙 뜰 거야. 오케이? 거기서 찾아 들으면 돼. 알았지? 이거 꼭 들어봐. 다시.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꼭 들어보면은 이해가 한결 편해져요. 그리고
집합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그렇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되게 많은 내용을 다루진 못했지만 진짜로 되게 중요한 단원이에요. 꼭 다 오늘 선생님이 했던 얘기들을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있어야지 함수 쪽 가서 좀 괜찮아져. 그렇죠? 자, 여기는 얘 잠깐 갖다 해볼게요. 여기서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 봤더니 얘는 지금 A의 여집합이래. 그러니까 이 바깥쪽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바깥쪽 부분. 이렇게 돼 있는 애랑 비교집합 C는 어디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요 부분이지. 요 부분. 요거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을 말하고 싶었던 거니까 딱 여기는 요 부분을 말하는 게 맞겠네. 그지? 그런 식으로 그냥 직접 내가 하나씩 찾아가면 됩니다. 1번 그렇게 하면 되고요. 2번은 뭐예요? 비합집합 C는 요만큼이잖아. 요만큼에서 A를 빼주세요. 여기는 A에 있는 거 다 제외해주세요. 그러니까 딱 요만큼만 남겠지. 맞아요? A에 있는 거 쭉 빼주세요. 이런 얘기니까. 됐나요? 아니네. 뭔 소리야? 그럼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맞아요? 얘 교집합이었으면 맞는 얘기지. 아, 여기 있구나, 교집합. 얘는 맞는 얘기. 얘가 틀렸네. 답은 2번이 여기다 찾아가. 됐어요? 오케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빠르게 세 문제만 빠르게 풀어버리고 끝내자. 힘들다, 그치? 자, 12번에서 너희가 다시 독해법 하나만 정확하게 딱 기억해줘요. 독해법. 자, A, B 이렇게 있어. 그럼 첫 번째 뭐였지?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A를 포함해요. 이렇게 그지? 읽는 거야. 근데 지금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를 써준 이유가 뭐냐면 주어가 뭔지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써준 거야. 그럼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게 뭐냐면 X라는 게 지금 관심이 있었거든. 근데 이건 사실 식이 몇 개 있는 거야?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잖아.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요 첫 번째 식에서의 해석은 X가 주어거든. 그러니까 X는 뭐가 됩니다. X는 얘와 얘 교집합이래. 그럼 2랑 4랑 8이네. 그지? 2랑 4랑 8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이런 뜻이지. 맞아요? 첫 번째가 이런 뜻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두 번째라고 생각했을 때 얘의 주어는 얘거든. 그럼 얘는 X는 두 번째, X는 누구의 부분집합입니까? 합집합이니까 1, 2, 4, 6, 8 여기 있는 얘의 뭐예요? 부분집합이에요. 됐나요? 저렇게 그냥 독해만 하면 끝나요. 그럼 봐봐. 이거 두 개를 종합해보자. 여기서부터 갈게. X는 이렇게 생긴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래. 그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잖아. 그럼 일반적으로는 2의 몇 제곱이 돼야 정상인데 5제곱이 돼야 정상인데 그죠? 근데 반드시 2랑 4랑 8은 포함해주세요. 2랑 4랑 8은 반드시 포함해주세요. 선택권 있는 애들이 3명이 날라갔어요. 그지? 3명이 날라갔습니다. 얘는 2의 제곱이 되고요. 4개밖에 없겠군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알았죠? 이거 괜히 써준 게 아니야. 읽어서 그냥 그대로 해결하면 돼요. 넘어갈게요. 이제 풀라고도 안 할게. 두 문제만 더 끝내자 그냥. 오케이? 힘들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그냥 궁금했나봐. 그냥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냐면 A의 교집합 B 이런 게 궁금했대, 첫 번째로.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걸 봤더니 전체 집합의 개수가 35개라 그랬고,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의 개수가 지금 15개래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의 개수는 지금 12개래요. 그 다음에 합집합의 개수가 또 주어져 있었네. 여기는 얘가 23개입니다. 이렇게 줬어.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궁금하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우리 아까 이렇게 세봤잖아. 합집합의 개수를 셀 때 A 먼저 세버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도 셌어요. 그랬더니 겹치는 만큼이 교집합만큼이 겹쳤어요. 그지? 이렇게 뺐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는 식 그대로 여기는 얘가 지금 23입니다. 여기는 얘는 15래요. 여기는 얘는 12입니다. 여기는 얘가 궁금하군요. 이런 뜻이에요.
끝났지 뭐. 됐어요? 요거 두 개 더해버리면 얼마예요? 17이네요. 넘어가니까 얘는 잠깐만 27이죠. 27이니까 얘는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얘는 4였습니다. 됐나요? 그럼 봐봐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생각할게요. 알지? 우리는 그림으로 보는 게 가장 편하거든. 선생님이 그래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면서 하라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프를 자꾸 그려야 돼. 알지? 수학하를 하고 나서 너희가 그래프 그리는 훈련을 충분히 할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자꾸 그려가면서 얘도 마찬가지 집합도 벤 다이어그램 자꾸 그려가면서 생각하면 되게 편해집니다. 알지? 보면서 하자. 오케이? 자, 볼게요. 일단 지금 여기는 얘 몇 개가 있었대? 여기 전체 15개가 있었대. 근데 여기는 얘 12개가 있었는데 교집합 지금 생각해봤더니 여기 지금 몇 개 들어있었대? 4개 들어있었어. 그지? 4 라고 쓰면 왠지 여기에 원소가 4인 것 같잖아. 그지? 4개 이렇게 써줄게. 알지? 너희가 헷갈릴 자신 없으면 그냥 4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는 몇 개 들어가 있었겠어? 전체 15개였으니까 11개 들어가 있었겠어. 맞아요? 여기는 8개 들어가 있어. 맞니? 그럼 여기 전체가 이렇게 다 더한 게 지금 23개 되는 거 맞아요? 맞네요. 그지? 그 다음 전체가 몇 개였으니까 35개였으니까 여기에 12개가 있었겠지. 이런 상황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2번 문제의 답은 몇 개예요? 11개입니다. 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는 그럼 이제 뭘 하고 싶대? A차 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가 궁금해. 그럼 여기는 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의 합이 궁금합니다라는 거네. 그죠? 얘 더하기 얘 해주면 되겠다. 답은 24개죠. 됐죠? 자, 마지막 한 문제 풀고 마쳐줍시다. 활용판. 별거 없어요. 간단하게 빨리 보자. 자, 영인의 학생 전체 30명을 대상으로 형제 관계를 조사했더니 남자 형제가 있는 학생이 20명, 여자 형제가 있는 학생이 18명,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가 모두 있는 학생이 12명이었대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나는 남자 형제가 있는 학생을 A, 그 다음에 여자 형제가 있는 학생을 B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A, 이렇게 돼서 여기가 B, 여기는 얘가 모두 있는 애들이었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전체는 30명이었어요.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모두 있는 사람 12명 줬잖아, 그지? 맞아요? 명자는 뺄게요, 지금. 그 다음에 남자 형제 있는 사람이 총 20명이었으니까 얘는 8명 있었겠네. 그치? 여자 형제 있는 사람 18명이었으니까 얘는 6명 있었을 거야. 됐나요? 그럼 이렇게 해봤더니 이거 3개 다 더하니까 이 합집합에 몇 개가 있어? 26개가 있어요. 전체는 몇 명이었는데? 30명이었는데 여기는 얘 4명이 있었거든. 됐나요? 그럼 끝났지 뭐. 자, 남자 형제 또는 여자 형제가 있는 학생의 수는 여기는 이 합집합을 의미할 겁니다. 얘의 답은 26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남자 형제도 없고 여자 형제도 없는 학생 수는 이 바깥의 얘를 의미할 겁니다. 답은 4네요. 벤 다이어그램을 정확하게 그려가면서 설명하면 됩니다. 자, 책 교재 숙제가 이번에 숙제가 너희들 여기 봐봐. 22페이지 있죠? 표현 익히기 있죠? 표현 익히기 10문제에다가 그거 뒤로 넘겨봐요. 유형 넓히기 있죠? 여기서 2번 문제 지워요. 그러니까 총 14문제만 숙제입니다. 됐죠? 앞에는 안 해도 돼요. 됐나요? 그리고 숙제하는 법 지난 시간에 다 설명해줬죠? 이렇게 여기는 답지까지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오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